만나서 반갑습니다. 철든부부 구독자 여러분. 벌써 구독자가 180명이더라고요. 적은 숫자라면 적지만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 된 저에게는 엄청난 숫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하다가 정말 재미없는 저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었고 20살 되자마자 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사실 20살에 결혼하는 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알게 된 누나, 지금 이제 제 와이프죠. 제 와이프랑은 얼마나 친했냐면은 서로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여자친구 소개받고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힘들 때는 같이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저 여사친 남사친 같은 개념. 3년간 그렇게 연락을 했었고 23살에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해서 연락이 좀 뜸했어요. 24살 한 겨울쯤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승계도 군대 갔다면서 소식 뒤늦게 전해 들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진짜 연락 왔다, 한번 보자.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경상남도 진해에 있었고 와이프는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휴가를 받고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여자로서는 안 보였어요. 왜냐면은 막 못 볼 거 다 보고 진짜 친구처럼 지냈었으니까. 24살 이제 그때가 2017년도 12월이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여사친 남사친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1월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해군이다 보니까 배를 타는 좀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어쩔 때는 평택에 이제 정박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진해에 있다가 어쩔 땐 부산에 있다가 제주도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너 어디 있냐? 심심한데 너한테 놀러 가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랬던 제 주위에 이제 이성 친구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좀 놀랍다 보니까 슬슬 이제 여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나를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해요, 연애를.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도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은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진짜 저한테 오고 진해에 있으면은 버스 타고 아니면 또 자가용 타고 또 오고 어쩔 때는 동해에 있을 때도 막 놀러 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든 항상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왜냐면은 그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저에게는 이제 소중했던 거예요. 점차 이게 마음이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서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 그냥 결혼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3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3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이프 생일인데 4월 8일 날 연락이 옵니다. 임신했다고. 이게 결혼은 아무리 일찍 하고 싶었어도 이게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솔직히 말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좀 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이제 애기 아빠가 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과 이게 맞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서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애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냐 먼저 이제 의사를 물어봤고 나는 애기를 낳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 애기를 낳고 한번 제대로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2018년도 이제 4월 달에 애기 가진 거를 알았고 제가 그 파병을 가게 됐어요. 파병을 보통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다녀오거든요. 애기 엄마 이제 출산하고 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일단 군 생활하면서 그런 파병을 한번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어렵고 그리고 일단 파병을 갔다 오면은 저희들만의 이제 말들로는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다. 장기가 보장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걸 놓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심 좀 좋았어요. 좀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좀 좋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 와이프를 혼자 두고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잘못되긴 한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와이프는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파병 갔다 와라. 갔다 오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정일이 1월 달이었고 제가 파병을 갔다 오는 것도 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겹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거죠. 제가 이제 타고 있던 배 직별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여성이 이제 임신을 했다. 결혼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번 파병을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군부대다 보니까 좀 억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직별장님이 본인만의 그런 인생 노하우를 전파를 해주시면서 너가 지금 현재 커리어를 살리고 싶으면은 파병을 가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울여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다.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너의 선택이 옳으니까 그 길로 가라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후회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무 그 직별장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그 와이프가 있던 곳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역을 할 거냐 장기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앞으로 군 생활을 하려면 배를 타야 되고 또 이렇게까지 가정을 신경을 쓸 거면은 전역을 하는 게 옳다 싶어가지고 전역을 하겠다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18년도 9월 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9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12월에 한 달 일찍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 양수가 부족했다 그랬고 아이가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출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렇게 2018년도에 연애를 하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아기까지 출산하는 그런 화려한 결혼 이야기가 제게 또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독해주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